옛날 아주 먼 옛날에 강원도 깊은 산세가 겹겹이 둘러싸여 구름조차 쉬어간다는 달빛골이라는 이름의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사계절 내내 맑은 물이 쉼없이 흐르고 밤이면 노란 달빛이 유독 밝게 내리쬐어 사람들의 고단한 마음을 포근하게 감싸 안아주는 신비로운 곳이었지요. 마을 어귀에는 커다란 느티나무가 묵묵히 서서 마을의 안녕을 수백 년째 지켜주고 있었고, 집집마다 낮은 담장 너머로 저녁마다 구수한 밥 짓는 연기가 평화롭게 피어오르던 그런 정겨운 곳이었습니다. 이 평화로운 달빛골에는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는 박진사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는데, 그는 성품이 온화하고 학식이 깊어 인근에서도 이름이 높았습니다. 박진사는 젊은 시절 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여 어느덧 혼인한 지 20해라는 긴 세월이 흘렀지만 그의 집안에는 남들이 모르는 기이하고도 아름다운 정적이 흐르고 있었지요. 박진사는 세월의 흐름을 이기지 못하고 머리칼에는 하얀 서리가 내려앉았으며 이마에는 깊은 주름이 패어 있었지만 그의 곁을 지키는 아내 연화는 조금 달랐습니다. 박진사의 아내 연화는 20살 꽃다운 나이에 이 집으로 시집을 온 이후로 단 한순간도 늙지 않은 것처럼 보였기에 보는 이들로 하여금 탄성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그녀의 피부는 여전히 갓 쪄낸 백설기처럼 희고 고왔으며 칠흑같이 검은 머리칼은 윤기가 흘러 마치 어제 막 혼례를 올린 새색시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지요. 20년이라는 긴 세월이 비껴간 듯한 그녀의 미모는 달빛골의 커다란 미스터리였으며 남편인 박진사조차 가끔은 아내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박진사의 집은 정갈하게 닦인 마루와 잡초 하나 없이 깨끗한 마당이 인상적인 기와집으로 아내 연화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어 늘 단정함을 유지했습니다. 담장 밑에는 계절마다 고운 꽃들이 피어났고 우물가에는 이끼 하나 끼지 않을 정도로 연화는 부지런히 집안일을 돌보며 남편을 극진히 보필하였지요. 그녀가 마당을 쓸 때면 마치 나비가 내려앉듯 가벼운 발걸음으로 움직였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마을 사람들은 연화의 아름다움에 넋을 잃으면서도 알 수 없는 오싹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아침, 박진사는 마루에 앉아 아내가 정성스럽게 차려온 아침상을 마주하며 평소와 다름없는 부부의 정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 쌀밥과 정갈한 산나물 반찬이 놓인 상 앞에서 연화는 조용히 수저를 챙겨 남편에게 건네며 수줍은 미소를 지어 보였지요. 햇살이 그녀의 얼굴에 내리쬐자 주름 하나 없는 매끄러운 피부가 더욱 빛이 났고 박진사는 자신의 거친 손과 대비되는 아내의 고운 손을 보며 묘한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이는 장터나 우물가에서는 언제나 박진사 댁 아내 연화에 대한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는데 그것은 칭찬이라기보다 의구심에 가까운 소문들이었습니다. 동네 안악들은 자신들의 얼굴에 늘어가는 주름과 굽어가는 허리를 한탄하면서도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연화의 모습에 시기와 질투를 섞어 은밀한 대화를 나누곤 했지요. 사람들은 연화가 사람이 아니라 산신령이 보낸 선녀라거나 혹은 정체를 숨긴 요괴일지도 모른다는 터무니없는 추측을 하며 저마다의 상상을 보태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던 안악들은 연화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는 목소리를 낮추어 속삭였는데 그녀의 귀에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 듯 평온하기만 했습니다. 연화는 정갈한 걸음걸이로 마을 길을 걸으며 마주치는 이들에게 공손히 인사를 건넸지만 사람들은 그녀의 인사를 받으면서도 뒤돌아서면 다시 고개를 갸우뚱하며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지요. 세상에 어찌 사람이 저토록 변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분명 예사로운 일이 아니야라며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박진사는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녀의 헌신적인 태도에 늘 고마움을 느꼈지만 자신의 거울 속에 비친 늙어가는 처지와 아내의 젊음 사이의 괴리감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는 밤늦게 서재에서 책을 읽다가도 문득 문 밖에서 들려오는 아내의 부드러운 발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때가 있었고, 그것은 사랑인지 아니면 두려움인지 모를 복잡한 감정이었지요. 20해 동안 변함없이 자신을 지켜준 아내를 의심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인간의 상식을 벗어난 그녀의 젊음은 독처럼 그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연화는 평소 말수가 적었으나 남편의 마음을 읽는 듯 언제나 따뜻한 말, 한마디로 박진사의 불안한 마음을 다독여주는 현숙한 아내의 표본과도 같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기침 한 번만 해도 정성껏 약초를 달여 바쳤고, 추운 겨울에는 남편의 잠자리가 식을까봐 미리 화로를 들여놓는 등 지극정성으로 가정을 돌보았지요. 하지만 그녀의 완벽함이 오히려 박진사에게는 거대한 벽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고, 연화가 혼자 있는 시간에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점차 깊은 궁금증을 품게 되었습니다. 달빛굴의 밤은 유독 깊고 고요하여 작은 풀벌레 소리조차 크게 들리곤 했는데, 박진사 댁의 밤은 유난히 더 무겁고 비밀스러운 공기가 감도는 듯했습니다. 달빛이 기와 지붕 위를 하얗게 비추면 집안 곳곳에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졌고, 연화는 그 그림자 사이를 소리 없이 거닐며 집안의 안녕을 살피곤 했습니다. 박진사는 침소에 누워 아내의 규칙적인 숨소리를 들으면서도 눈을 감지 못한 채 천장을 바라보며 세월을 비껴간 아내의 비밀이 무엇일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아내 연화의 하루는 이른 새벽 남들보다 먼저 일어나 정화수를 떠놓고 기도를 올리는 것으로 시작되었는데, 그 모습은 마치 신성한 의식을 치르는 사제와도 같았습니다. 그녀는 부엌에서 가마솥에 불을 지피고 연기를 피워올리며 묵묵히 하루를 준비했고, 그 과정에서 단 한 번도 힘들다는 내색을 하거나 짜증을 내는 법이 없었지요. 연화의 단정한 뒷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세월의 풍파가 그녀를 비껴간 것이 아니라 그녀 스스로가 세월을 멈추어 세운 것 같은 기이한 착각마저 들게 했습니다. 박진사와 연화가 혼인하던 20년 전, 그날은 유난히도 한방눈이 내리던 겨울날이었고, 박진사는 가마에서 내리는 아내의 고운 자태를 처음 본 순간을 결코 잊지 못했습니다. 그때의 연화는 수줍은 소녀의 모습이었고, 지금의 연화 역시 그때와 똑같은 눈매와 입술을 가지고 있었기에 박진사는 마치 시간이 멈춘 공간 속에 살고 있는 기분이 들었지요. 부인, 당신은 어찌하여 시간이 흘러도 그대로인 것이오? 라고 묻고 싶었지만 박진사는 차마 입 밖으로 그 말을 내뱉지 못한 채 속으로만 삼켜야 했습니다. 연화의 피부는 세월의 흔적인 검버섯이나 작은 죽은 깨 하나 없이 투명했고, 그녀가 웃을 때 생기는 눈가의 미세한 움직임조차 20년 전의 생기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머리를 빗을 때면 비껴 내려가는 빗소리가 마치 비단결을 스치는 소리처럼 부드러웠으며, 방 안에는 은은한 꽃향기가 감돌아 사람의 향기가 아닌 듯한 착각을 주었지요. 박진사는 아내가 머리를 빗는 뒷모습을 보며 그녀가 인간의 굴레를 벗어난 존재가 아닐까 하는 불길한 생각을 억누르려 애써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진사 댁에는 오래전부터 마당을 쓸고 자비를 도와주던 김노인이라는 지혜로운 하인이 있었는데, 그는 마을의 모든 변화를 묵묵히 지켜봐 온 산증인이었습니다. 김노인은 박진사가 어린 시절부터 보아왔기에 그의 고민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며, 연화의 신비로운 모습에 대해서도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듯 보였지요. 하지만 김노인은 평소 입이 무거워 결코 먼저 말을 꺼내는 법이 없었으며, 오직 빗자루질 소리만을 내며 집안의 구석구석을 살피고 박진사의 눈치를 살필 뿐이었습니다. 어느덧 봄이 지나고 꽃잎이 휘날리는 계절이 돌아왔을 때
연화는 떨어지는 꽃잎을 손바닥에 받으며 처연한 눈빛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박진사는 아내의 눈동자 속에서 수천 년의 세월을 견뎌온 듯한 깊은 슬픔과 고독을 발견했고, 그것은 단순히 젊음을 유지하는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꽃잎은 시들어 땅에 떨어지지만 연화의 아름다움은 시들지 않았고, 그 극명한 대비는 박진사에게 아름다움 뒤에 숨겨진 무거운 진실이 있을 것임을 예감하게 했습니다. 박진사는 자신의 머리에 하얗게 돋아난 새치를 아내에게 뽑아달라고 부탁하며 그녀의 반응을 살핀 적이 있었는데, 연화는 슬픈 표정으로 새치를 뽑으며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가락 끝에서 전해지는 온기는 분명 사람의 것이었지만, 그녀의 눈에 고인 눈물은 세월을 함께 늙어가지 못하는 이의 서글픔이 서려 있는 듯하여 박진사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나만 늙어가는 것이 미안하구려라고 박진사가 농담처럼 던진 말에 연화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방을 나갔을 뿐이었습니다. 마을의 다른 부인들은 아이를 낳고 기르며 세월의 풍파 속에 찌들어갔지만, 연화는 자식조차 생기지 않았음에도 그 공허함을 미모로 채우는 듯 보였습니다. 아이가 없는 것이 그녀의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이라는 험담이 마을에 돌기도 했고, 어떤 이는 그녀가 아이의 생기를 빼앗아 젊음을 유지한다는 괴소문을 퍼뜨리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악의적인 소문들은 달빛골의 평온한 공기를 조금씩 흐려놓기 시작했고, 박진사 댁의 담장은 점점 더 높고 견고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에는 연화가 정성껏 피우는 향냄새가 늘 가득했는데, 그 향은 시장에서 파는 흔한 향이 아니라 깊은 산속 비밀스러운 곳에서 채취한 약초로 만든 듯한 독특한 향이었습니다. 그 향기를 맡으면 마음이 차분해지면서도 정신이 몽롱해지는 기분이 들곤 했는데, 박진사는 이 향기가 아내의 비밀과 연관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향연기가 방 안을 가득 채울 때면 연화의 실루엣은 더욱 몽환적으로 보였고, 그녀는 마치 연기 속에서 나타난 환상처럼 현실감이 없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여름날 갑작스럽게 쏟아지는 소나기가 대지를 적실 때면 연화는 냇마루에 앉아 빗방울이 낙수물이 되어 떨어지는 소리를 가만히 듣곤 했습니다. 비에 젖은 흙내음이 진동하는 가운데 그녀의 하얀 옷자락은 더욱 눈부시게 빛났고, 빗물에 튀는 흙탕물조차 그녀의 옷에는 묻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요. 박진사는 그런 아내 옆에 앉아 빗소리를 즐기면서도 아내의 어깨 너머로 보이는 뒤뜰 작은 창고를 향한 의심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자꾸만 시선이 그쪽으로 향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연화의 바느질 솜씨는 일품이어서 박진사의 도포는 언제나 새 것처럼 빳빳하고 결이 살아있었으며, 그녀가 수놓은 꽃과 새는 마치 금방이라도 옷 밖으로 튀어나올 듯 생생했습니다. 마을 안악들은 그녀의 바느질 비법을 배우고 싶어 했으나 연화는 정중히 거절하며 자신만의 공간에서 홀로 작업을 이어갔고, 이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신비감을 주었습니다. 완벽한 가사 노동과 변함없는 미모, 그리고 베일에 쌓인 사생활은 연화를 마을에서 고립된 섬처럼 만들었고, 그 섬의 유일한 손님은 오직 박진사뿐이었습니다. 이웃집에 사는 사람들은 박진사 댁의 평온함이 부러우면서도 그 이면에 숨겨진 기이한 분위기에 뒷걸음질 치기 일쑤였고, 아이들은 박진사의 집 근처에서 놀기를 꺼려했습니다. 저 집 마님은 귀신이래라는 아이들의 철없는 외침이 담장을 넘어 박진사의 귀에 들려올 때면 그는 가슴이 내려앉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귀신이라 부르는 소리에 화가 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 말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마음 한구석에서 자라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고요한 저녁, 박진사는 아내와 마주 앉아 찻잔을 기울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인,
세월은 유수와 같아 모든 것을 변하게 하는데 어찌 그대만은 처음 만난 그날처럼 고운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오. 연화는 찻잔에 비친 달그림자를 바라보며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나직하고 서글픈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서방님, 변하지 않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일지도 모릅니다. 다만 저는 서방님 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남고 싶을 뿐입니다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박진사의 궁금증을 해소해주기는커녕 더 큰 의문을 낳았고 그날 이후 박진사의 가슴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소용돌이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진심 어린 사랑을 의심하고 싶지는 않았으나 그녀가 말한 저주라는 단어가 귓가에 쟁쟁하게 맴돌아 도저히 평상심을 유지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달빛골의 밤은 더욱 깊어만 갔고 박진사는 아내의 감겨진 눈꺼풀 아래 숨겨진 비밀이 무엇인지 알아내기 위해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발을 내딛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을의 서쪽 끝에는 최만석이라는 이름의 욕심 많은 부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는 비옥한 논밭을 수천 평이나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는 말처럼 남의 것을 탐내는 고약한 심술쟁이였습니다. 특히 그는 박진사의 아내 연화가 20해가 넘도록 변치 않는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남모를 시기심과 탐욕을 품고 있었으며 그녀의 젊음 속에 분명히 불로장생의 비결이나 값비싼 영약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최만석은 매일 거울을 보며 늘어가는 자신의 주름과 흰머리를 한탄하다가도 연화의 눈부신 미모를 떠올리면 질투심에 밤잠을 설치기 일쑤였지요. 어느 날 오후 최만석은 우연히 박진사의 집 앞을 지나가다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 연화의 뒷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햇살 아래 눈부시게 빛나는 그녀의 살결은 마치 갓 피어난 복사꽃처럼 생기가 넘쳤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내가 세월의 풍파에 찌들어가는 모습과 연화의 변치 않는 젊음을 비교하며 마음속에서 시커먼 질투의 불꽃이 타오르는 것을 느꼈고 저 여인은 분명히 사람이 아니라 기괴한 술법을 부리는 요물임에 틀림없다고 스스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최만석은 그 길로 마을 장터로 달려가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박진사 댁 아내에 대한 험담과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 박진사 댁 안주인을 보시오. 20해가 지났는데도 어찌 얼굴 하나 변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오. 이것은 분명 산천초목도 곡할 노릇이며 필시 사람이 아닌 요괴의 장난질이 분명하오라고 최만석이 목청을 높이자 장터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평소 연화의 미모를 시기하던 몇몇 안악들도 최만석의 말에 맞장구를 치며 맞아요. 어쩐지 그 집 근처만 가면 이상한 향기가 나고 등골이 서늘하더라니라며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을 보태어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달빛골의 평온했던 분위기는 어느새 의심과 두려움의 안개 속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가 이제는 아이들조차 박진사의 집 앞을 지날 때면 입을 막고 뛰어가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마을 우물가에서도 연화의 이름은 금기어처럼 속삭여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연화가 밤마다 산에 올라가 짐승의 간을 파먹는다거나 혹은 젊은이들의 정기를 빨아들여 미모를 유지한다는 끔찍한 소문을 지어내어 서로의 불안을 키워나갔지요. 박진사는 마을 사람들의 태도가 예전 같지 않음을 눈치챘지만 그 이유가 자신의 아내를 향한 악의적인 모함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깊은 시름에 잠겨 밤새도록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최만석은 소문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급기야 박진사를 직접 찾아가 그녀의 정체를 밝히라며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는데 그는 짐짓 걱정하는 척하며 박진사의 사랑방에 앉아 독서를 내뱉었습니다. 진사 어른, 마을에 도는 소문을 못 들으셨소. 저 여인은
사람이 아니니어서 내쫓지 않으면 이 마을에 큰 재앙이 닥칠 것이오라고 말하는 최만석의 눈에는 탐욕의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박진사는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고 내 아내는 그 누구보다 어질고 현숙한 사람이니 함부로 말하지 마시오라고 단호하게 거절했지만 최만석은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방을 나섰습니다. 그날 이후로 최만석은 마을의 장정들을 모아 박진사의 집 주위를 감시하게 했고 연화가 조금이라도 수상한 행동을 하면 당장이라도 들이닥칠 기세로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연화는 이러한 살벌한 기운을 느끼면서도 겉으로는 아무런 내색 없이 묵묵히 집안일을 해나갔으나 그녀의 눈가에는 예전보다 더 짙은 슬픔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박진사는 아내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과 마을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 사이에서 갈등하며 점차 몸과 마음이 지쳐갔고 집안의 공기는 마치 폭풍 전야처럼 무겁고 차갑게 가라앉아 숨을 쉬기조차 힘들 정도였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서 묵묵히 빗자루질을 하던 김노인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는데 그는 마을 사람들의 어리석음과 최만석의 탐욕이 불러올 파국을 누구보다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김노인은 어느 날 저녁 홀로 마루에 앉아 달을 보고 있는 박진사에게 다가가 나직한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진사님,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껍데기에 화려함만 쫓고 그 속에 담긴 진실된 마음은 보려하지 않는 법입니다. 지금 불어오는 바람이 매서우니 마음의 귀를 닫고 오직 아씨의 진심만을 믿으셔야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습니다. 라는 의미심장한 조언을 남겼습니다. 박진사는 김노인의 말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드는 기분이었으나 가슴 한구석에 자리 잡은 의구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고 특히 아내가 밤마다 창고에서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호기심은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최만석의 선동으로 마을 인심은 흉흉해져서 이제는 박진사의 집으로 배달되던 식재료조차 끊겼으며 마을 사람들은 박진사 부부를 마치 전염병 환자라도 되는 양 멀리하며 경계했습니다. 저 집 담장을 넘는 새조차 요괴가 될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소문이 돌 만큼 민심은 극도로 악화되었고 박진사는 고립무원의 처지에서 홀로 아내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최만석은 술에 취해 동네 청년들을 이끌고 박진사 댁 대문을 두드리며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는데 그는 요괴는 정체를 드러내라, 이 마을의 평화를 깨뜨리는 요물을 처단하겠다라고 외치며 횃불을 휘둘렀습니다. 대문 밖에서 들려오는 거친 함성과 욕설에 박진사는 온몸을 떨며 방어하려 했지만 연화는 오히려 차분한 표정으로 남편의 손등을 어루만지며 안심시켰습니다. 연화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으나 그 속에는 형언할 수 없는 강인한 의지가 담겨 있었고 그녀는 마치 이 모든 시련을 이미 예상이라도 했다는 듯 초연한 자세로 거친 폭풍우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무당까지 불러온 최만석은 박진사의 집 마당에 부적을 붙이고 구판을 벌이겠다며 으름장을 놓았고 이 소동에 구경 나온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과 호기심이 뒤섞인 눈으로 담장 너머를 훔쳐보았습니다. 무당은 방울을 흔들며 이 집에 서린 기운이 너무 맑아 오히려 요사스럽다며 알 수 없는 소리를 짓거렸고 최만석은 신이 나서 마을 사람들에게 연화의 젊음이 악마와의 계약에서 온 것이라고 선동했습니다. 박진사는 이 미쳐 돌아가는 상황을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대문을 박차고 나가 그들을 꾸짖었지만 광기에 사로잡힌 마을 사람들에게 그의 목소리는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이었습니다. 김노인은 대문 앞에서 난동을 부리는 무리를 향해 빗자루를 휘두르며 이 천벌 받을 인간들아, 죄 없는 분을 모함하고도 무사할 줄 아느냐 라고 사자우를 토해내어 잠시나마 소란을 잠재웠습니다. 김노인의 서슬퍼런 기세에 최만석과 일행은 잠시 주춤했으나
이내 다시 기세를 올려 저 노인네도 요괴에게 홀린 게 분명하다며 조롱 섞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두운 밤하늘 아래 타오르는 횃불들은 마치 굶주린 늑대의 눈빛처럼 번뜩였고 평화로웠던 달빛골의 밤은 이기심과 불신으로 점철된 잔인한 전쟁터로 변해가며 박진사 부부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 이 모든 소란을 듣고 있던 연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는데 그녀의 눈동자에는 눈물 대신 깊은 결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간직해온 젊음이 남편을 향한 사랑의 증표라고 믿어왔지만 그것이 오히려 남편을 고통에 빠뜨리는 칼날이 되어 돌아왔음을 깨닫고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통곡을 삼켰습니다. 서방님, 저를 위해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라고 혼잣말을 내뱉는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그녀는 이제 숨겨왔던 진실의 보따리를 풀어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하며 조용히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에는 박진사의 아내가 자정의 창고에서 피해 제사를 지낸다는 더욱 구체적이고 악의적인 헛소문이 퍼졌고 이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박진사 집 근처를 지나가는 것조차 금기시하게 되었습니다. 최만석은 마을 입구에 방을 붙여 박진사 댁 요괴를 몰아내는 자에게 큰 상을 내리겠다며 상금까지 걸었고 이에 눈이 먼 일부 외지인들까지 마을로 모여들어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졌습니다. 박진사는 이제 자신의 집이 감옥처럼 느껴졌으며 사랑하는 아내를 바라볼 때마다 안쓰러움과 함께 이름 모를 공포가 번갈아가며 가슴을 치는 것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김노인은 지친 박진사에게 다가가 따뜻한 숭늉 한 사발을 건네며 진사님, 구름이 아무리 달을 가려도 달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는 법입니다. 지금의 고통은 진실이라는 빛을 보기 위한 어둠일 뿐이니 조금만 더 견뎌내십시오. 라고 위로했습니다. 박진사는 김노인의 투박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아내를 끝까지 믿겠노라 다짐했지만 마을 사람들의 증오 섞인 시선은 날카로운 화살이 되어 그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어느덧 해는 뉘엿뉘엿지고 다시 어둠이 찾아왔는데 오늘 밤의 달빛은 평소와 달리 붉은 빛을 띠고 있어 무언가 큰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불길한 전조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최만석은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을 선동하여 마지막 경고라며 박진사 댁 담장에 돌을 던지기 시작했고 우당탕하는 소리와 함께 기와장이 깨져나가는 소리가 고요한 밤의 정막을 잔인하게 깨뜨렸습니다. 당장 요괴를 내놓지 않으면 불을 지르겠다는 최만석의 협박은 광기에 가까웠으며 그 뒤에 서 있는 사람들의 눈에는 이성보다는 군중 심리에 휩쓸린 잔혹함이 가득했습니다. 박진사는 아내를 방 안 깊숙이 숨기고 몽둥이를 손에 쥐었지만 수십 명의 무리를 혼자서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임을 깨닫고 절망적인 심정으로 하늘을 우러러보며 신령님께 기도를 올릴 뿐이었습니다. 연하는 남편의 절망을 지켜보며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음을 깨닫고 창고로 가서 자신이 20년 동안 소중히 간직해온 비밀의 함을 꺼내 들었는데 그 함에서는 은은하고도 서늘한 푸른 빛이 흘러나와 어두운 방안을 비추었습니다. 그녀는 그 함을 품에 안고 남편에게 다가가 서방님, 이제 모든 것을 말씀드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부디 저의 진심을 의심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간청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진사는 아내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그녀의 눈에서 느껴지는 진실함에 이끌려 그녀가 이끄는 대로 비밀의 창고 앞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대문을 부수려 도끼질을 시작할 때쯤 박진사와 연화는 뒤뜰 창고 안으로 들어갔으며 그곳은 평소 연화가 정성스럽게 가꾸어온 비밀의 정원처럼 온갖 희귀한 약초 향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창고 한가운데에는 거대한 거울이 놓여 있었고 그 앞에는
매일 밤 연화가 기도를 올리던 제단이 차려져 있었는데 박진사는 처음 보는 광경에 넋을 잃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함을 열어 그 안에 담긴 낡은 일기장과 마른 꽃잎들을 보여주었고 거기에는 20년 전 그들이 처음 만난 날부터 기록된 가슴 아픈 사연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최만석 일행이 마침내 대문을 부수고 마당으로 들이닥쳤을 때 김노인은 그들의 앞을 가로막으며 시간을 벌어주려 애썼지만 욕심에 눈이 먼 무리들은 김노인을 밀쳐내고 집안 곳곳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요괴가 숨은 곳을 찾아라. 여기저기 다 뒤져서 비법을 찾아내야 한다는 최만석의 외침에 사람들은 안방과 건너방을 짓밟았고 마침내 뒤뜰 창고 쪽에서 새어나오는 푸른 빛을 발견하고는 함성을 지르며 몰려들었습니다. 박진사는 창고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아내를 보호하려 했으나 몰려오는 수십 명의 힘을 막아내기에는 문고리가 너무나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창고 문이 부서지기 직전 연화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서방님, 만약 제가 이 아름다움을 잃고 늙고 병든 노파가 되어도 저를 여전히 사랑해 주시겠습니까? 박진사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아내의 손을 꽉 잡으며 그대가 어떤 모습이든 그대는 나의 소중한 아내 연화일 뿐이오. 외모는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소라고 진심 어린 고백을 했습니다. 남편의 말에 연화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평온한 미소가 번졌고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시선이 두렵지 않다는 듯 창고 문을 스스로 열고 마을 사람들 앞에 당당히 나섰습니다. 갑작스럽게 열린 창고 문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렬한 푸른 빛과 신비로운 향기에 최만석과 마을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고 그 빛 가운데 서 있는 연화의 모습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여신과도 같은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압도적인 분위기에 눌려 감히 다가가지 못하고 웅성거렸으며 최만석은 겁에 질려 뒷걸음질 치면서도 보시오. 저게 요괴의 본색이오라고 발악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연화의 눈빛은 증오가 아닌 가여운 인간들을 향한 자비로 가득 차 있었고 그녀의 입술이 천천히 열리며 20년 동안 꽁꽁 숨겨왔던 충격적인 비밀의 서막을 알리는 말씀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창고 안을 가득 채웠던 푸른 빛이 서서히 잦아들자 그 자리에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이한 정적이 내려앉았고 사람들은 마치 무엇에 홀린 듯 숨소리조차 죽인 채 연화의 입술이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만석은 여전히 겁에 질린 표정으로 뒷걸음질을 쳤지만 그의 탐욕스러운 눈만은 연화가 들고 있는 빛나는 함을 향해 번뜩이며 혹시 저 안에 불로장생의 보물이라도 들어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흉측한 생각을 멈추지 않았지요.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 박진사의 거친 손등을 어루만지며 이제껏 가슴속에 꽁꽁 숨겨두었던 시리고 아픈 진실의 조각들을 하나씩 꺼내어 놓을 준비를 마친 듯 보였습니다. 연화가 품에 안고 있던 낡은 함은 아주 오래전 그녀의 가문에서 대대로 전해 내려오던 신비로운 유물로 그 속에는 시간의 흐름을 억지로 붙잡아두는 영험한 기운을 가진 거울과 말린 약초들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20년 전 박진사가 원인 모를 중병에 걸려 목숨이 경각에 달렸을 때 연화는 남편을 살리기 위해 산신령께 간절히 기도하며 자신의 세월을 바치는 대신 남편의 생명을 연장해 달라는 위험한 약속을 하고 말았지요. 그녀가 늙지 않았던 것은 축복이 아니라 남편의 생명을 대신 이어가기 위해 자신의 시간을 멈추어 버린 가슴 아픈 희생의 결과물이었으며 그것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악의적인 소문과 최만석의 탐욕이 집안의 평화를 깨뜨리기 시작하자 연화가 지켜온 신비로운 기운은 조금씩 균열을 일으키며
그녀의 몸에도 변화의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연화의 희고 매끄러웠던 손가락 끝에는 어느덧 거친 주름이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했고, 칠흑같이 검던 머리카락 사이로 한 가닥 하얀 서리가 내려앉는 모습이 달빛 아래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었지요. 박진사는 아내의 몸에서 일어나는 이 급격한 변화를 지켜보며 그녀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큰 짐을 짊어지고 살아왔는지 깨닫고는 가슴을 저미는 듯한 깊은 슬픔과 회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최만석은 연화의 머리카락이 하얗게 변해가는 것을 보고는 저것 보시오. 이제 요괴의 마법이 풀리고 본색을 드러내는 것이오라고 외치며 마을 사람들을 다시 선동하여 박진사의 집을 완전히 무너뜨리려 기세를 올렸습니다. 사람들은 연화의 변화를 보고 경악하며 뒤로 물러났지만 박진사는 오히려 아내의 여인 어깨를 감싸 안으며 부인, 이제 더 이상 숨기지 마시오. 그대가 요괴든 선녀든 나에게는 오직 나를 살려준 고마운 아내일 뿐이오라고 외치며 대중 앞에 당당히 나섰습니다. 김노인은 이 광경을 지켜보며 빗자루를 내려놓고는 마을 사람들을 향해 진실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꾸짖는 준엄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창고 구석에 놓여있던 거대한 거울은 연화의 심장 소리에 반응하듯 은은한 진동을 내며 빛나기 시작했고, 그 거울 속에는 박진사가 병석에 누워 신음하던 20년 전에 처절했던 풍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거울 속에서 연화가 밤마다 정화수를 떠놓고 남편의 쾌유를 빌며 자신의 수명을 깎아 바치는 기도를 올리는 모습을 목격하고는 하나둘씩 무기를 내려놓으며 숙연해지기 시작했지요. 최만석만이 끝까지 거울 속에 숨겨진 금은 보화를 찾으려 눈을 부라렸지만 거울은 오직 진실한 사랑만을 비출 뿐 탐욕스러운 자의 눈에는 그저 차가운 유리 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연화는 이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기로 결심한 듯 창고 밖으로 천천히 걸어나와 마을 사람들 앞에 섰고, 그녀가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주변에는 향긋한 약초 냄새가 진동하며 사람들의 분노를 가라앉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세월의 흔적을 받아들여 주름이 생기고 피부가 거칠어졌지만 그 눈빛만은 20년 전보다 더 맑고 깊어져 마치 온 세상을 품어 안는 대지와 같은 평온함을 간직하고 있었지요. 박진사는 변해가는 아내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비로소 우리가 함께 늙어갈 수 있게 되었구려라고 말하며 아내를 향한 변함없는 애정을 과시하여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마을의 가장 어른이신 촌장 노인이 지팡이를 짚으며 무리 사이에서 걸어나와 거울 속의 영상을 지켜보고는 우리가 참으로 큰 죄를 지었구나.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이토록 고귀한 희생을 의심했단 말이냐라며 통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촌장의 목소리에 기세등등하던 장정들도 고개를 숙였고, 최만석은 자신의 입지가 좁아지는 것을 느끼자 억지로 화를 내며 이것은 모두 조작된 환상이다라고 발악했지만 이미 민심은 연화의 진심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조용히 입을 열어 그동안 자신이 왜 정체를 숨겨야 했는지, 그리고 왜 이 비밀이 드러나면 안 되었는지를 조목조목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설명에 따르면 이 비밀이 세상에 알려지는 순간 남편 박진사의 생명을 붙들고 있던 계약의 끈이 느슨해져 혹시라도 남편에게 해가 갈까 두려워 20년 동안 홀로 고통을 감내하며 침묵을 지켜왔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남편이 스스로 진실을 받아들이고 아내의 늙어감을 기꺼이 인정함으로써 그 가혹한 저주는 사랑이라는 이름의 축복으로 승화되어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함께 늙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연화의 숭고한 사랑 이야기에 감동하여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뉘우쳤고, 최만석의 악랄한 선동에 노란한 것을 부끄러워하며 하나둘씩 사죄의 뜻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달빛골의 밤하늘은 어느덧 구름이 걷히고 유독 밝고 투명한 달빛이 박진사 댁 마당을 비추어
마치 하늘이 이들 부부의 진실을 축복하는 듯한 장엄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연화의 머리카락은 이제 완전히 하얗게 변해버렸지만 그녀의 미소는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하게 빛났고 박진사는 그런 아내를 보며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세월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세월과 함께 깊어가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연화를 요괴라고 부르지 않았으며 오히려 마을을 지켜주는 자애로운 어머니와 같은 존재로 우러러보게 되었고 마을에는 다시금 평화와 화해의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김노인은 마당 끝에서 이 모든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다가 하늘을 향해 깊은 절을 올리며 이제야 주인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음에 안도하며 눈가를 적시는 낡은 소매깃을 추슬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들고 있던 횃불을 끄고 달빛의 의지에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했으며 최만석은 홀로 남겨진 채 누구의 지지도 받지 못하고 차가운 어둠 속으로 도망치듯 사라져 버렸습니다. 박진사와 연화는 무너진 담장 사이로 들어오는 밤바람을 맞으며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서 있었고 그들의 그림자는 달빛 아래 하나로 길게 늘어져 영원히 헤어지지 않을 부부의 연을 상징하는 듯 보였습니다. 연화는 비밀의 함을 다시 닫으며 그 안에 담긴 마법의 힘을 자연으로 돌려보냈고 창고 안에 가득했던 푸른 기운도 연기처럼 흩어져 대지 속으로 스며들어 마을의 땅을 더욱 비옥하게 만드는 거름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집에는 더 이상 기이한 향기나 의문의 소문은 남지 않게 되었지만 대신 서로를 향한 깊은 신뢰와 사랑이라는 가장 강력한 비책이 집안 구석구석을 따뜻하게 채우게 되었지요. 박진사는 아내를 부축하여 방으로 들어가며 고생 많았소. 이제는 편히 잠드시오라고 속삭였고 연화는 남편의 품에서 20년 만에 가장 평온하고 깊은 잠을 청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연화의 이야기를 나누며 자신들의 부부 관계를 되돌아보았고 달빛골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마음이 더욱 두터워지는 소중한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둠이 깊어질수록 달빛은 더욱 선명해졌고 박진사댁 담장 밑에 핀 꽃들은 마치 주인의 마음을 아는 듯 밤에도 지지 않고 은은한 향기를 내뿜으며 마을의 평화를 축복해 주었지요. 이렇게 연화의 비밀이 밝혀진 밤은 달빛골 역사상 가장 아름답고도 충격적인 밤으로 기억되었으며 이는 훗날 자손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전설 같은 사랑 이야기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박진사는 평소보다 늦게 눈을 떴지만 머리맡에는 여전히 아내가 정성껏 차려놓은 따뜻한 숭늉이 놓여 있었고 창밖으로는 아내의 바뀐 모습에도 변치 않는 부지런한 빗자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화는 이제 허리가 조금 굽고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한 노파가 되었지만 그녀가 내뿜는 온기와 사랑만은 예전보다 훨씬 강해져 박진사의 마음을 포근하게 감싸 안아주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이제 아침마다 박진사 댁을 지나며 인사를 건넸고 연화는 환한 미소로 그들을 맞이하며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온몸으로 보여주는 달빛골의 상징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최만석은 그날 이후 마을에서 자취를 감추었으며 그의 욕심 가득했던 집터에는 잡초만 무성해져 사람들에게 탐욕의 끝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경고판이 되어 마을의 극난장곡하니 질서를 바로잡는 데 일조했습니다. 김노인은 박진사에게 진사님, 참으로 복이 많으십니다. 이토록 고운 마음을 가진 분과 여생을 함께 하시니 천하를 얻은 것보다 귀한 일입니다. 라며 진심 어린 축하의 말을 건네며 기뻐했습니다. 박진사는 김노인의 손을 잡으며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했고 집안에는 다시 웃음꽃이 피어나며 세월을 비껴갔던 긴긴 겨울이 가고 비로소 따뜻한 봄날이 찾아왔음을 알렸습니다. 연화가 간직했던 함은 이제 안방의 가장 높은 곳에 소중히 보관되었으며 그것은 더 이상 비밀의 도구가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이겨낸 시련과 승리의 징표로서 가문의 가보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달빛골의 풍경은 예전과 다름없어 보였지만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연화가 보여준 희생과 사랑의 씨앗이 심겨 저마다의 가정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시작했으니 이는 참으로 경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지요. 깊은 밤 마을을 비추는 달빛은 이제 더 이상 차갑지 않았고 박진사 부부의 사랑을 닮아 포근하고 넉넉한 기운으로 온 마을을 감싸 안으며 평화로운 잠자리를 지켜주었습니다. 마당에 가득했던 팽팽한 긴장감은 어느덧 봄눈 녹듯 사라지고 사람들은 저마다 손에 들고 있던 몽둥이와 횃불을 힘없이 내려놓으며 서로의 얼굴을 민망한 듯 쳐다보았습니다. 최만석은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듯 씩씩거리며 발악했지만 이미 마을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은 그를 향한 비난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가 그토록 탐냈던 젊음의 비결이 고귀한 희생이었다는 사실은 그의 검은 야욕을 갈기갈기 찢어놓기에 충분했습니다. 마을의 어른인 촌장께서 지팡이를 바닥에 단단히 짚으시며 이복의 최만석, 자네의 탐욕이 이토록 어진 부부를 곤경에 빠뜨렸으니 당장 이 마을을 떠나 자숙하게 나라고 서슬퍼렇게 호통을 치시니 그는 더 이상 머무를 명분이 없었지요. 최만석은 촌장님의 엄중한 꾸짖음과 마을 사람들의 멸시 어린 눈초리에 몸을 떨며 뒷걸음질 치다가 결국 자신이 저지른 악행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채 어둠 속으로 도망치듯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가 떠난 자리에는 그가 흩뿌려 놓았던 시기와 질투의 잔해들이 달빛 아래 초라하게 남겨졌고 사람들은 이제야 비로소 광기에서 깨어난 듯 깊은 한숨을 내쉬며 박진사 부부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진사는 아내 연화의 여윈 손을 더욱 꽉 쥐며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려. 부인, 이제는 그 누구도 우리를 괴롭히지 못할 것이오라고 말하며 아내를 위로했고 연화는 주름진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띄우며 남편의 어깨에 조용히 머리를 기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한 명씩 박진사 앞으로 다가와 그동안의 무례함과 어리석은 오해를 사죄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는 목소리를 높였고 마당은 어느새 화해와 참회의 기운으로 가득 찼습니다. 진사, 어른, 저희가 최만석의 감언이설에 속아 이토록 귀한 안부인님을 모함했으니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라며 무릎을 꿇는 이도 있었고 연하의 변해버린 모습을 보며 눈시울을 붉히는 아낙네들도 있었습니다. 연하는 오히려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며 괜찮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본래 흔들리기 쉬운 법이니 너무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라고 자애롭게 대답하여 사람들의 마음 속에 남아있던 일말의 불편함마저 깨끗이 씻어주었지요. 김노인은 무너진 대문 옆에서 묵묵히 흩어진 집단과 부서진 기와 조각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는데 그의 표정에는 오랜 세월 지켜온 주인의 진실이 밝혀졌다는 안도감이 가득 서려 있었습니다. 마을 청년들이 달려와 김 노인의 손에서 빗자루를 뺏어들며 노인장, 저희가 이 난장판을 치울 테니 어서 들어가 쉬십시오라고 말하며 저마다 팔을 걷어붙이고 마당을 청소하기 시작했지요. 부서졌던 담장을 다시 쌓고 더러워진 마당을 깨끗한 물로 씻어내며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과오를 몸소 닦아내는 듯한 정성으로 박진사 댁의 정갈함을 되찾아주기 위해 땀방울을 흘렸습니다. 박진사는 아내를 방 안에 편안히 모신 후 곡간을 열어 마을 사람들에게 줄 쌀과 고기를 아낌없이 꺼내놓으며 오늘 밤 우리 집을 찾아주신 모든 분이 따뜻한 밥 한 끼 드시고 가시길 바라오라고 덕담을 건넸습니다. 마을 부녀자들은 팔을 걷어붙이고 부엌으로 들어가 연화 대신 솥에 불을 지피고 정성스럽게 음식을 장만하기 시작했는데 부엌에서는 모락모락 김이 피어오르며 사람 냄새 나는 정겨운 소리가 울려 퍼졌지요. 시기와 의심으로 차갑게 식어버렸던 집안의 공기는 이제 이웃 간의 따뜻한 정과 웃음소리로 다시 데워지기 시작했고 그것은 참으로 오랜만에 느껴보는 진정한 달빛골의 평화였습니다. 연화는 방 안에서 거울을 보며
예전의 젊은 모습은 간데없고 머리가 하얗게 센 노파의 얼굴을 마주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가슴이 가볍고 평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20년 동안 남편을 위해 멈추어 두었던 시간의 바퀴가 다시금 힘차게 돌아가기 시작했음을 깨달으며 자연의 섭리대로 늙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새삼 확인했지요. 서방님, 이제야 제 마음이 물 흐르듯 편안합니다. 세월과 함께 늙어가는 이 평범한 일이 저에게는 가장 큰 소원이었답니다. 라고 연화가 나직이 말하자 박진사는 아내의 무릎에 얼굴을 묻고 말없이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당에는 커다란 멍석이 깔리고 마을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갓 지은 밥과 고깃국을 나누며 이야기꽃을 피웠는데 그들의 대화 주제는 더 이상 음모나 괴담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격려와 응원이었습니다. 촌장님은 술잔을 높이 들며 오늘 이 자리는 우리 달빛골이 다시 태어나는 자리일세. 박진사 댁의 거룩한 사랑을 본받아 우리 모두 서로를 믿고 아끼며 살아갑시다라고 건배를 제의하셨고 마을 사람들은 함성으로 화답했지요. 밤은 깊어갔지만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그 어느 때보다 밝은 희망의 등불이 켜졌으며 달빛골의 전설적인 밤은 갈등을 넘어선 화합의 축제로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김노인은 마당 한 구석에서 사람들이 남긴 음식들을 챙겨 마을의 가난한 집들에 나누어 줄 보따리를 싸며 진정한 아름다움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는 향기라는 걸 이제 다들 알았겠지라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박진사 댁에서 수십 년을 일해오며 많은 일을 겪었지만 오늘처럼 마음이 벅차오르는 날은 없었기에 굽은 허리를 펴고 밤하늘의 밝은 달을 향해 연신 고개를 끄덕였지요. 마을의 공기는 낮의 소란스러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숲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이 마당을 쓸고 지나가며 사람들의 뜨거워진 머리를 식혀주고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주었습니다. 어느덧 음식 가득했던 상들이 치워지고 사람들도 하나둘씩 박진사와 연화에게 정중히 작별 인사를 고하며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마쳤고 마당은 다시 고요한 침묵 속으로 잦아들었습니다. 돌아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올 때의 험악했던 기세와는 달리 더없이 가볍고 평온해 보였으며 그들이 들고 있던 횃불은 이제 길을 밝히는 따뜻한 안내등이 되어 어두운 산길을 수놓았지요. 마을 사람들은 각자의 방으로 돌아가 오늘 있었던 일을 가족들과 나누며 인간의 도리와 진정한 사랑의 가치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고 달빛골은 비로소 깊은 잠에 바다로 평화롭게 침잠에 들어갔습니다. 박진사는 아내와 함께 갯마루에 앉아 달빛 아래 정돈된 마당을 바라보며 부인, 이제 우리가 진정으로 함께할 시간이 시작되었구려. 주름진 그대의 얼굴이 나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아름다워 보이오라고 진심 어린 고백을 했습니다. 연화는 남편의 거친 손을 자신의 뺨에 대고 부드럽게 비비며 저도 이제야 당신과 보폭을 맞추어 걸어갈 수 있게 되어 행복합니다. 억지로 붙들고 있던 젊음은 무거운 짐이었을 뿐입니다. 라고 대답하며 남편의 품에 깊숙이 안겼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는 이제 서로 다른 모습이 아니라 세월의 깊이를 같이 하는 닮은 꼴이 되어 하얀 달빛 위에 나란히 겹쳐졌고 그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달빛골에는 평소보다 더 맑고 경쾌한 새소리가 울려 퍼졌고 박진사 댁마당에는 이른 아침부터 마을 사람들이 가져다 놓은 채소며 과일 바구니들이 담장 밑에 수줍게 놓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미안한 마음에 직접 얼굴을 내밀지는 못했지만 정성스레 마련한 선물로 자신들의 마음을 대신 전하며 박진사 부부의 평안한 아침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지요. 연화는 마당으로 나와 그 선물들을 하나씩 챙기며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온몸으로 느꼈고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숨어서 기도할 필요 없이 당당하게 마을 사람들과 일상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김 노인은 새로 고친 대문을 활짝 열어젖히며 신선한 아침 공기를 집 안으로 불러들였고, 부서진 담장 자리에는 마을 사람들이 힘을 합쳐 심어준 장미 넝쿨이 벌써부터 싱그러운 초록빛을 뽐내며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박진사는 아침 일찍 서재로 들어가 그동안의 소란 때문에 손에 잡지 못했던 책을 폈지만 글자 하나하나가 예전과는 다른 깊은 울림으로 다가오는 것을 느끼며 미소 지었지요. 집안 곳곳에 남아있던 긴장과 불안의 흔적들은 이제 온데간데 없고 오직 평범하고 소박한 일상의 향기가 방안을 가득 채우며 부부의 새로운 출발을 소리 없이 축복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우물가에서도 이제 연화에 대한 소문은 괴담이 아닌 미담으로 바뀌어 아낙네들은 그녀의 희생정신을 본받아야 한다며 입을 모아 칭찬했고 연화의 이름은 달빛골의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그댁 안부인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야. 20년이나 남편을 위해 자신을 버리다니 세상에 그런 분이 또 어디 있겠어라며 사람들은 이제 연화를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게 되었지요. 연화는 빨래터에 나가서도 다른 여인들과 허물없이 어울리며 주름진 얼굴로 함께 웃고 떠들며 비로소 평범한 이웃의 일원이 된 기쁨을 만끽하며 세월의 흐름에 자신을 온전히 내맡겼습니다. 박진사는 아내의 건강을 염려하여 몸에 좋은 약초를 구하러 직접 산에 오르기도 하고 아내가 좋아하는 꽃나무를 마당 여기저기에 심으며 그녀와의 노후를 정성스럽게 가꾸어 나가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그는 이제 아내가 늙지 않을까봐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녀와 함께 더 즐겁게 늙어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하루하루를 보람차게 채워나갔지요. 두 사람은 비 오는 날이면 처마 밑에 앉아 떨어지는 빗방울을 보며 옛 이야기를 나누고 눈 오는 날이면 서로의 시린 손을 잡아주며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한 부부의 전형을 보여주었습니다. 한편 마을을 떠난 최만석에 대한 소문도 가끔 들려왔는데 그는 이웃 마을에서도 욕심을 버리지 못하다가 전 재산을 잃고 빈털터리가 되어 길거리를 헤매고 있다는 안타깝지만 인과응보인 소식이었습니다. 달빛골 사람들은 그의 소식을 들으며 다시 한번 마음의 욕심을 경계하고 박진사 부부가 보여준 진실된 삶의 태도를 가슴 깊이 새기며 자신들의 삶을 반성하는 계기로 삼았지요. 악의 뿌리는 사라지고 선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한 마을은 이제 그 어떤 풍파가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단단한 믿음의 공동체로 거듭나게 되었으며 그 중심에는 항상 박진사 부부가 있었습니다. 집안의 비밀스러운 창고는 이제 연화가 약초를 말리고 가공하여 마을의 아픈 이들을 고쳐주는 자애로운 약방으로 탈바꿈하여 마을 사람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고마운 공간이 되었습니다. 연화는 자신이 가진 약초 지식을 활용하여 고통받는 이들을 돌보았고 사람들은 그녀를 달빛골의 의사 할머니라 부르며 따뜻하게 예우하며 그녀의 집을 수시로 드나들었지요. 푸른 빛이 감돌던 신비로운 창고는 이제 약초 다리는 구수한 냄새와 사람들의 감사 인사가 끊이지 않는 희망의 창고가 되어 마을 전체에 긍정적인 기운을 널리 퍼뜨리게 되었습니다. 박진사는 아내의 이런 활동을 적극적으로 도우며 직접 약초를 캐러 다니는 길잡이 역할을 자처했고 부부가 나란히 산등성이를 오르는 모습은 마을 사람들에게 한 폭의 아름다운 풍경화처럼 비추어졌습니다. 진사 어른과 안부인님은 전생에 무슨 인연이었기에 저토록 금실이 좋으실까라며 부러워하는 이들에게 박진사는 그저 인자한 웃음으로 화답하며 자신의 아내를 아끼는 마음을 숨기지 않았지요. 세월은 거스를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함께 품어 안을 때 비로소 그 진정한 가치가 빛난다는 것을 박진사 부부는 몸소 실천하며 마을 사람들의 정신적 지주가 되었습니다. 여름밤이 찾아와 마당에 모닥불을 피우고 모기를 쫓으며 앉아 있노라면 연하는 마을 아이들을 불러 모아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는데 아이들은 그녀의 주름진 손을 잡으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럽고 따뜻했으며
그녀가 들려주는 이야기 속에는 진실과 사랑, 그리고 희생의 소중함이 담겨 있어 아이들의 마음속에 바른 성품의 씨앗을 심어주었지요. 아이들은 늙어버린 연화 할머니를 무서워하기는커녕 가장 친근하고 포근한 존재로 여기며 그녀의 품을 파고들었고, 박진사는 그 광경을 흐뭇하게 지켜보며 인생의 참된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곤 했습니다. 박진사 댁의 담장은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을 막는 장벽이 아니라 누구든 쉬어갈 수 있는 쉼터가 되었으며, 대문 앞에는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위한 시원한 물 한 사발이 항상 놓여 있었습니다. 나그네들은 그 물을 마시며 이 집의 넉넉한 인심을 칭송했고, 그 소문은 멀리 한양에까지 퍼져 박진사 부부의 이름은 어질고 현숙한 부부의 대명사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지요. 집안은 예전처럼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아 항상 활기가 넘쳤고, 그 활기는 박진사와 연화에게 노년의 외로움을 느낄 틈조차 주지 않을 만큼 충만한 행복을 안겨주었습니다. 어느덧 낙엽이 지고 찬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이 깊어갔지만 박진사 부부의 방에는 항상 따뜻한 온기가 감돌았으며, 두 사람은 서로의 백발을 만져주며 지나온 20년의 세월을 추억했습니다. 그때는 왜 그렇게 젊음에 집착했을까요? 서방님 곁에서 이렇게 함께 늙어가는 게 이렇게나 좋은 것을요라고 연화가 말하자 박진사는 아내의 손을 꼭 쥐며 그대의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의 나도 없었을 것이니 나는 그저 고마울 따름이요라고 대답했습니다. 달빛골의 밤은 다시금 깊어만 갔고, 두 사람의 사랑은 익어가는 가을 열매처럼 더욱 깊고 진한 향기를 내뿜으며 영원한 평온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달빛골의 아침은 이제 더 이상 신비로운 안개나 의구심 섞인 침묵으로 시작되지 않았으며, 산등성이 너머로 떠오르는 햇살은 마을 구석구석을 따스한 희망의 빛으로 골고루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박진사의 집마당에는 이른 아침부터 정겨운 빗자루 소리가 울려 퍼졌고, 예전처럼 정갈하게 닦인 캔마루 위로는 부드러운 햇살이 내려앉아 평화로운 부부의 일상을 소리 없이 축복해주고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이제 박진사 댁 앞을 지날 때면 발걸음을 멈추고 담장 너머로 반가운 인사를 건넸으며, 연화 역시 주름진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띠고 이웃들을 맞이하며 진정한 마을의 일원이 된 기쁨을 매일같이 만끽했습니다. 연화는 이제 더 이상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 창고에서 홀로 기도를 올릴 필요가 없었기에 아침이면 남편과 함께 마당에 핀 꽃들을 가꾸며 소박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누리는 법을 배워나갔습니다. 그녀의 손은 세월의 흔적으로 거칠어지고 등은 조금 굽었지만 그 속에서 우러나오는 인자함과 평온함은 예전의 차가운 미모보다 훨씬 더 깊은 울림을 마을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었지요. 박진사는 아침마다 아내의 하얗게 센 머리를 정성스럽게 빗겨주며 부인, 오늘따라 당신의 모습이 달빛처럼 더 곱구려라고 속삭였고, 연화는 수줍게 웃으며 남편의 따뜻한 손길을 온몸으로 느끼며 지나온 세월의 보상을 받는 듯 했습니다. 마을의 아낙네들은 이제 수시로 박진사 댁 부엌을 드나들며 연화에게 맛있는 김치 담그는 법이나 귀한 약초를 다루는 비법을 배우기 시작했고, 부엌에서는 웃음소리와 도마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자신이 20년 동안 쌓아온 지혜를 아낌없이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며, 마을에 아픈 아이가 있으면 한밤중에라도 달려가 정성껏 간호해 주어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게 되었지요. 한때 요괴라 의심받던 여인은 이제 마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자애로운 어머니와 같은 존재가 되었고, 그녀의 헌신적인 삶은 달빛골 전체의 분위기를 더욱 따뜻하고 너그럽게 변화시키는 마법 같은 힘을 발휘했습니다. 어느덧 수확의 계절인 가을이 찾아와 달빛골의 들판은 황금빛 물결로 넘실거렸고, 박진사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구슬땀을 흘리며 풍성한 결실을 거두는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진사 부부의 은덕을 기리기 위해
마을 잔치를 열기로 뜻을 모았고 박진사댁 마당에는 커다란 멍석이 깔리고 온갖 산의 진미가 차려져 마을 전체가 떠들썩한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지요. 촌장님은 잔치상의 상석에 박진사 부부를 모시고 우리 마을에 이런 귀한 분들이 계신 것이 참으로 큰 복입니다라며 마을 사람들을 대표해 감사의 술잔을 올렸고 사람들은 모두 환호하며 부부의 무병장수를 기원했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어갈 무렵 마을 사람들은 박진사 부부에게 그동안 못다한 미안한 마음을 담아 작은 선물들을 건넸는데 그것은 화려한 보석은 아니었지만 정성껏 짠 비단이나 직접 캔 산삼 등 진심이 담긴 보물들이었습니다. 박진사는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에 목이 메어 우리 부부가 마을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진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라고 화답하며 진정한 이웃 사촌의 정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연화 역시 마을 아이들에게 줄 수 놓은 주머니를 하나씩 나눠주며 그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고 아이들은 연화 할머니의 품에 안겨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미소를 지으며 잔치의 즐거움을 함께 나누었지요. 김노인은 마당 한편에서 흥겨운 농악 소리에 맞춰 어깨춤을 추며 그동안 가슴속에 쌓였던 응어리를 모두 털어버렸고 주인의 행복이 곧 자신의 기쁨인 양연신 싱글벙글하며 잔치 분위기를 돋우었습니다. 그는 박진사 댁의 비밀이 밝혀지던 날의 긴장감을 떠올리며 지금의 평화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새삼 깨달았고 하늘을 우러러보며 이 평화가 영원히 지속되기를 간절히 빌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밤늦도록 음식을 나눠 먹고 노래를 부르며 서로의 벽을 허물어 갔으며 달빛골의 밤하늘에는 유독 크고 밝은 보름달이 떠올라 이 아름다운 화합의 현장을 환하게 비추며 축복해주고 있었습니다. 잔치가 끝난 뒤 박진사와 연화는 마을 사람들을 모두 배웅하고 고요해진 마당에 단둘이 앉아 타오르는 모닥불에 남은 온기를 나누며 깊은 대화에 빠져들었습니다. 서방님, 우리가 처음 혼인하던 날의 달빛도 오늘처럼 참으로 고왔지요 라고 연화가 회상하자 박진사는 아내의 주름진 손을 꼭 잡으며 그 세월 동안 그대가 겪었을 고독과 희생을 생각하면 내 가슴이 미어지지만 이제라도 함께 웃을 수 있어 참으로 다행이오라고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20년의 세월이 결코 헛되지 않았으며 그 시련이 있었기에 지금의 이 평온함이 더욱 달콤하고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임을 서로의 눈빛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을은 이제 최만석과 같은 탐욕스러운 자가 발붙일 곳이 없는 정직하고 신뢰 넘치는 공동체로 변모했으며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박진사 댁을 찾아 조언을 구하고 서로를 돕는 미풍양속을 이어갔습니다. 달빛골의 전설적인 이야기는 인근 마을까지 널리 퍼져나가 많은 사람이 진정한 사랑과 희생의 의미를 배우기 위해 이곳을 찾기도 했지만 박진사 부부는 결코 자만하지 않고 언제나처럼 소박한 삶을 유지했지요. 연화가 늙지 않았던 비밀은 이제 충격적인 사건이 아니라 한 여인의 위대한 사랑의 증표로 기억되었고 그녀의 이야기는 자손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가장 아름다운 민담이 되어 사람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어느덧 겨울이 찾아와 달빛골의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이기 시작했을 때 박진사 댁 방 안의 구들장은 따뜻하게 달궈져 부부의 노곤한 몸을 포근하게 감싸 안아주었습니다. 연화는 화로에 밤을 구우며 남편과 도란도란 옛날 이야기를 나누었고 창밖으로 들려오는 찬바람 소리조차 두 사람의 사랑 앞에서는 부드러운 자장가처럼 들렸을 뿐이었습니다. 박진사는 아내가 구워준 밤을 한입 베어 물며 인생의 황혼기에 이렇게 마음 편히 쉬어본 적이 없는 것 같소라고 말하며 만족스러운 한숨을 내쉬었고 연화는 그런 남편의 곁에서 세상 부러울 것 없는 행복한 안식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두 사람은
이제 지팡이에 의지해야 할 만큼 나이가 들었지만 서로를 향한 존경과 애정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깊어지고 단단해져 마치 오래된 고목처럼 듬직한 그늘이 되어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박진사 부부를 정성껏 모시며 그들의 건강을 살폈고 연화는 죽는 날까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마을 사람들을 위해 베풀며 진정한 노년의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삶 자체로 증명해 보였지요. 두 사람이 나란히 마을길을 산책할 때면 마치 숲속의 신선과 선녀가 내려온 듯 신비롭고 평화로운 분위기가 감돌아 보는 이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주는 묘한 힘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깊은 밤 달빛골의 모든 불빛이 꺼지고 정막만이 감돌 때면 박진사댁 처마 끝에 걸린 풍경 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지며 마을의 안녕을 수호하는 영혼의 소리처럼 들려왔습니다. 연화는 잠든 남편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며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을 모두 소진할 수 있음에 감사했고 이제는 하늘로 돌아갈 시간이 머지않았음을 직감하면서도 두려움보다는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가 20년 전 선택했던 길은 험난하고 외로웠지만 그 끝에 만난 이 평화로운 결말은 그녀가 꿈꾸던 가장 완벽한 사랑의 완성형이었기에 그녀는 미련 없이 눈을 감고 마지막 기도를 올렸습니다. 박진사 역시 아내의 마음을 아는 듯 그녀의 손을 놓지 않고 잠결에도 그녀를 지켜주었으며 두 사람의 영혼은 달빛을 타고 승천하여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이 되었다는 전설이 오늘날까지 이 달빛골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매년 정월 대보름이면 박진사 댁터에 모여 정화수를 떠놓고 부부의 사랑을 기리는 제사를 지내며 자신들의 가정도 그들처럼 변치 않는 신뢰와 사랑으로 가득하기를 소망하곤 합니다. 이제는 지도에서조차 찾기 힘든 깊은 산골 마을의 옛 이야기일 뿐이지만 진정한 아름다움은 세월 속에 녹아든 진심이라는 교훈만은 우리 가슴 속에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달빛골의 밤은 오늘도 변함없이 고요하고 깊으며 박진사와 연화가 나누었던 그 따뜻한 온기는 보이지 않는 바람결에 실려 잠들지 못하는 이들의 머리맡을 부드럽게 쓰다듬어주며 평안한 휴식을 권하고 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서려있던 자애로운 미소와 백발의 머리칼을 빗겨주던 다정한 손길을 떠올리며 우리는 눈에 보이는 화려함보다는 보이지 않는 마음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이 잦아들고 오직 자신의 심장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 야심한 밤에 연화의 비밀스러운 사랑 이야기는 여러분의 영혼에 가장 따뜻하고 포근한 이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와 함께 늙어가는 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아름다운 기적임을 가슴에 품고서 이제 여러분도 달빛골의 고요한 밤처럼 깊고 포근한 꿈나라로 편안히 여행을 떠나시길 바랍니다. 밤새 부는 시원한 바람이 여러분의 고단한 하루를 깨끗이 씻어주고 내일 아침이면 박진사 댁 마당에 비쳤던 햇살처럼 눈부시고 희망찬 새로운 하루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 아무 걱정 말고 이제 눈을 감으셔도 좋습니다. 달빛골의 전설적인 부부가 보여준 그 지고지순한 사랑의 기운이 여러분의 꿈속에서도 은은하게 빛나며 영원한 평온을 선물해 줄 것이라 믿으며